우리나라가 지금 지수가 잘 올라가지 않는 건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이죠. 반도체 쪽에서 지금 중국이 이제 급속도로 지금 따라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고 여기는 외국인들이 대량 지금 매도를 한 상태이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 배터리 이런 큰 회사들이 이제 힘을 못 쓰다 보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 기업이 한국에도 있어요. 미국이 이제 AI 혁신을 가속화하는데 거기에 이제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원전이 큰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이런 기업들의 수혜가 앞으로 장기간 예상이 되고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박두환 대표님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 시흥에서 투자를 하면서 두 아이의 아빠인 박두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미국 주식이 더욱 핫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의 약간 일시적인 트렌드일까요? 아니면 이게 계속 이어질까요? 현재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고 이제 그리고 거기 거의 참모급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기용이 됐잖아요. 이 두 사람이 정말 제가 볼 때 대단한 추진력을 가진 사업가들이고 정말 똘끼도 정말 충만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일치 단계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분야가 바로 AI죠. AI 혁신으로 심지어 이제 미국 정부마저도 AI를 도입해서 다소 이제 경직돼 있는 그런 공직에 이제 AI 혁신을 도입해서 이걸 손보겠다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을 이제 건실하게 만들겠다. 이제 가장 좀 경직돼 있는 그런 조직이 거의 뭐 공무원 쪽 아무래도 좀 효율이 떨어지고 거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연차만 이제 좀 쌓이면은 이제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직돼 있고 좀 비효율적인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는 양호한 편이에요. 해외 거주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해외 이제 공공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좀 답답한지 이제 많이 체험하실 텐데 만약에 미국이 이 공공 분야를 이제 AI를 도입해서 혁신을 이룬다 그럼 미국은 정말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AI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저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추진하는 정책이 이제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을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이제 그러면 이제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낮출 수 있고 현재 이제 미국 증시, 비트코인 등이 이제 사상 최고가를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도 죽지 않아요. 미국은 현재 다들 이제 그런 자산들을 보유하신 분들이 다 부자가 됐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를 많이 걱정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침체는커녕 소비가 아주 탄탄한 상황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AI 혁신 여기에 수혜받는 기업들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그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건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잘 나가는 미국 주식과 상반되게 국내 주식은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국내 주식보다는 이제 해외 주식을 해야 된다. 특히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제 국장은 끝난 걸까요? 저희가 해외 주식으로 고개를 돌려야 될까요? 지금 이 국장 정말 힘들죠. 오늘도 이제 굉장히 증시가 전체적으로 또 하락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지수가 잘 올라가지 않는 건 아무래도 이제 1등 주식인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D램,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지금 중국이 이제 급속도로 지금 따라오기 시작하면서 이걸 굉장히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고 여기는 외국인들이 대량 지금 매도를 한 상태이고요. 이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삼성전자에서는 현재 약 10조 정도의 돈을 투입해서 이제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땐 이 사업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저는 장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지금 배터리도 지금 업황이 지금 아직까지 회복을 본격적으로 못 하다 보니까 주가가 눌려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 배터리
이런 큰 회사들이 이제 힘을 못 쓰다 보니 전체적으로 지금 어렵고 계속 이제 돈이 지금 미국 쪽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코인 쪽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 기업이 한국에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여전히 느리지만 비록 미국의 이런 대표 주식들에 비해서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네. 그리고 두산 이런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전력 쪽도 여전히 좋고요. 뭐 방사는 최근에 좀 꺾이긴 했는데 뭐 장기적으로 아직 펀더멘탈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힘든 건 이런 큰 형님들이 힘을 못 쓰는데 각계 전투로 이제 개별 종목단에서는 성장이 나오고 있는 주식이 희소하다 보니까 그런 주식들이 있지만 희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힘을 못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외면할 때가 기회다 오히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국장이 어렵지만 지금이 투자의 적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한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었죠. 지금 기회라고. 네.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밸류업에 드디어 이제 눈을 떴고 지금 금투세가 이제 폐지되는 게 이제 거의 확정됐죠. 네.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까지 지금 추진하겠다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되면 좀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물밀듯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최근에 한 펀드 매니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법 개정만 이루어지면 정말 많은 돈을 들어오려고 이제 외국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상법 개정이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상법 개정을 이루고 주식 시장을 부양하면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내수를 좀 키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정책으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도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기회가 지금 눈앞에 왔는데 문제는 이제 좋은 성장하는 기업들이 이제 희귀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그런 기업들이 희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빠져나갈 때 이제 그런 회사의 주식들이 가격이 지금 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을 때 이때 잡고 내가 기다린다면 상법 개정이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때 외국인들이 돈을 이제 본격적으로 쏠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동안 이제 못 올랐던 그 한을 좀 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 없지만 결국 이제 그 흐름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그 흐름은 시작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좀 계속 이제 관찰을 해야죠.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주식시장에 가져올 변화나 트렌드가 있다면 뭐라고 보시나요? 트럼프 당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무조건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셰일가스, 원전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가 이제 집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AI 규제를 이제 철폐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회가 AI 시대로 이 변화의 가속화 지금 되는 과정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 관련해서 좀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 트럼프 백악관의 AI 차르 임명 검토. 이 차르라는 건 이제 러시아 말이에요. 왕을 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즉 이제 AI 왕을 이제 임명을 해서 이 정부 공공 분야에 이제 혁신을 가져오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칩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린 이유가 이제 빅테크들의 투자였잖아요. 네. 근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근데 빅테크들의 이제 투자가 AI 집중 투자가 집행이 되면서 AI 이제 엔비디아 칩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렸는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AI 혁신을 이제 도입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하겠죠? 예, 거기에 AI 관련 투자가 또 이제 더 많이 집행이 될 거예요. 그걸 이제 생각해 봤을 때, AI 인프라 투자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겠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전히 집중해야 될 것은 AI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다. 네, 이런 말씀. 여기서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와 협력해 사회보장 혜택 부정이용, 사기, 남용, 낭비 근절의 모든 분야에 AI를 활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반복되는 이제 공공 서비스 분야를.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많은 사람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효율화를 좀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잘려나가겠지만 그만큼 미국의 재정은 튼튼해지겠죠. 그럼 잘려나가신 분들은 또 이제 다른 데서 또 잡을 구하고, 미국이 이제 가장 인플레가 극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 문제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인건비도 AI 효과로 인해서 인건비도 좀 어느 정도 좀 인상이 좀 자제가 되겠구나,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트렌드가 좀 영향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이제 AI 혁신을 가속화하는데, 거기에 이제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원전이 큰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두산, 이런 기업들의 수혜가 앞으로 장기간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현재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관련해서 또 뉴스 보고 한번 차트도 한번 같이 보시죠. 예. 자, 이 기사에 한번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이제 쪽 뉴스 기사인데요.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2027년까지 AI 데이터 센터의 40%가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트너에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즉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AI 칩을 아무리 많이 제조해서 서버를 구축한다 해도 거기에 쓸 전력이 부족하다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뭐다? 전력이라는 거죠. 바로 AI 데이터 센터에 쓸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 거기다 무탄소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전, 특히 SMR 쪽에서 이 빅테크들이 다 이 원전에 하나씩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각자 파트너를 정해서. 이런 큰 이제 흐름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SMR 파운더리 역할을 하게 될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기적인 수혜가 저는 기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흐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흐름이 괜찮죠? 우리나라 전체적인 주식시장 상에 지금 아주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는 거에 반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8월 5일 저점을 이 8월 5일 기점으로 15,000원에서 그래도 21,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주 견고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외국인의 이 수급을 저는 중요하게 봐요. 이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이제 예전부터 1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지금 사들고 있는 걸 이거 보실 수 있죠. 기관은 샀다 팔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이제 기관의 자금도 같이 매수에 동참하고 있어요. 저는 이 주식이 22,500원 이 자리를 돌파하는 순간 저는 이제 위가 상단이 열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따 22,500원을 돌파하는 순간 25,000원은 갈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 라인을 거쳐서 30,000원을 돌파하고 그 위로 계속 쭉 가지 않겠나. 이건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이죠. 제가 주식을 이제 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은 이제 매출액이에요. 파란색 매출액이고, 그 다음에 전 지배주주 순이익을 봐요. 왜냐하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직까지는 자회사로 바켓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분법에 연결해서 이제 그 이익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ROE,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이렇게 저는 중요하게 이제 이 네 가지를 보고요. 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시면 2010년대 74,000원 갔었어요. 그게 2020년에는 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거의. 왜 이렇게 하락한 건가요? 이게 기업이 이때 이제 두산 바켓의 부실화 그리고 두산 건설의 부실화로 인해서 이 회사가 상당 기간 좀 사업이 부실화됐었어요. 두산 건설과 바켓의 이제 그런 막대한 부채를 이 회사가 짊어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유상증자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사업이 이제 본업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겪게 되고, 거의 이때는 또 이제 주요 원인이었던 게 탈원전이었죠. 탈원전.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간 동안 이 회사의 안정적인 수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적자로 이제 돌아서면서 굉장히 힘든, 거의 이때는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 회사가 부도난다는 설이 돌아서 그때 2,000원까지 빠졌었고요. 2,000원이요? 네. 지금 20,000원이니까 이제 10배 올랐죠. 이 바닥에. 이렇게 보면 이게 주식이 참 쉬워 보여요. 이렇게 보면, 저때 눈 감고 샀을. 근데 막상 이때는 이제 회사가 이제 망한다고 그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여기까지 빠졌었던 거고요. 근데 그게 탈원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원전이 필요한 이제 전 세계적인 전력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다시 원전이 이제 대두가 되었고, 그 두산그룹 같은 경우 구조조정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이제 이 회사의 매출액이 보시죠. 이때를 저점으로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죠. 네네. 앞으로 우상향이 늘어도.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도 역시 이거는 이 빨간색은 이제 앞으로 이제 컨센서스예요. 증권사에서 이제 앞으로 이 회사의 미래의 이익을 전망하는 컨셉 보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하는 이런 기업들의 차트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기르게 된 거예요. 저는 이 회사의 차트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그 그림을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보이려면 이 회사의 미래 업황을 전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저는 이 체코 원전 수주를 했듯이 이제 다음번 폴란드, 이제 동유럽 쪽에 수주가 계속 터지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 거기서 이제 SMR 파운더리로서 두산에너빌티의 역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하면서 이 회사의 그래프도 역시 우상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지금 국내 주식의 흐름을 좀 반전할 수 있는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당장은 힘들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보통 연말이면 이제 외국인 자금이 집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너무 이제 죽을 쓰다 보니까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지금 계속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힘이 없는데 그래도 12월 달에는 괜찮지 않을까. 그 배당을 노리는 외국인의 자금이 이제 투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상법 개정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상법 개정에 이제 외국인이 정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먼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면 그걸 보고 이제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따라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부흥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